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이세계 여행자님을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행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자님께서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셨고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듣기 힘들까요? 어떨까요? 저번 주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듣기 힘들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사실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번 주에 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지. 예, 막장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 예,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지인 한 2달이 건널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이야기의 그 사람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두에게 여기 대학교입니다 하면 다 알고 모두가 우아하는 느낌의 대학교를 졸업을 한 흔히 말하는 수재예요. 그리고 대학을 군대도 다 갔다 오고 할 때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똘비네 집이 좀 힘들고 해서 취업 준비하다 돈은 필요한데 집에도 지원은 못 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자기의 시간 대비 임금이 나쁘지 않은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부탁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학생을 과외를 했는데 네. 흔히들 있는 일이죠. 네. 과외를 하면 과외 선생님한테 뭔가 반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과외하는 사람들은 선을 긋죠. 미성년자다 보니까. 전형적인 레퍼토리답게 너가 우리 학교 후배가 되면 만나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었대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과외를 했는데 갑순이로 할게요. 이 여자를. 갑순이니까 진짜 학교 후배가 된 거예요. 과는 다르지만 진짜 학교 후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차피 자기 이제 졸업반이고 해서 그냥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영화도 보고 하다가 관계를 몇 번 맺었었대요. 갑자기? 갑자기 그냥 관계를 맺어버렸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 빨리빨리 생각해서 관계를 몇 번 맺었었대요. 몇 번 맺고 그래도 좀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계속 갈 때쯤 얘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 핑계를 대면서 점점 거리를 둔 거죠. 그렇게 하고 잊혀질 때쯤 사실은 똘비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 와이프가 왜 됐냐면 군대 휴가 중에 그 여자 선배랑 같이 술 먹고 하다가 휴가 나왔으니까 여자 선배가 밥 사준다 술 사준다 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뭔가를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녁을 하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돈이 없고 근데 그 선배가 돈이 많은 집인지 몰랐었대요. 근데 돈이 되게 많은 집이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 똘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똘비의 와이프가 된 그분은 죽어도 이제 애를 낳겠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결혼을 해라. 나는 내 손주를 애변 자식으로 만들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해라 걔랑. 그러면은 허락하겠다. 하지만 결혼을 못하면 너 내 딸 하지 마라. 이렇게 단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기서 똘비가 또 어린 나이에 패기로 책임을 지겠다. 자기가 지금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막 패기를 부렸대요. 또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알았대요. 내가 결혼할 여자의 집안이 되게 짱짱하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있다가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똘비가 느끼기에 이 부자들의 교육관이 완전히 좀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대요. 일단 결혼을 한 상태에서 와이프가 유학이었나 출장 목적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있다가 애를 낳고 일단 애 시민권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한 2, 3년 전쯤에 한국으로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졸업을 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미국에서 보내겠다. 네. 그리고 나서 북쪽의 선택권을 애한테 준다. 아들이건 딸이건. 그렇게 돼갖고 했는데 결국엔 그 아들이 태어났고 미국에서 애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어쨌든 기러기 아빠로서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 똘비가 굉장히 연봉이 센 직업군에 있는 것도 맞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지만 자기 와이프가 짱짱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다 보니 미국에 보내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과외를 길게 한 것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랑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와이프 거리가 멀어지고 와이프가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 다시 자기 독수 공부한 것처럼 신분 세탁하고 딱 와이프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갑순이를 잊고 살았대요.
애는 이제 쉽게 말해서 되게 좋은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싶다였지만 거기서 똘비는 그래도 얘가 일반 초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국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학교를 보내고 미국에서 그 명문을 보내자. 자기는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또 장인 장모께서도 그 뜻을 어느 정도 납득을 했대요. 뭐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잘하고 중학교 갈 때쯤에 예나 지금 있는 학교 문제는 항상 터지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좀 돈 많이 내야 되는 명문 사립학교를 보내면 그게 좀 덜 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괜히 우리 애가 간 학교 반에 그런 폭력적인 애가 있으면 괜히 시비 걸릴까봐 그게 걱정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중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그만둔다. 1학기만 다니겠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으로 가겠다. 이걸로 또 막 싸우는데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보통 결혼하면 와이프가 이긴대요. 보통 못 이긴대요 와이프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와이프가 쩐주이기도 하죠. 쩐도 있잖아요. 절대 못 이긴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학기였나? 그때까지만 다니고 학교 자퇴해서 집에서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계획인데 이게 또 되게 마인드가 특이했대요. 또 선생은 여자로만 찾았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떨지 모르겠어도 얘가 이제 미국 가서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랑 스킨십 이런 거 말고 네. 사회적 접촉을 좀 많이 하게 해주고 싶어 했대요. 그렇게 해서 뭐 미국 가서도 뭐 여자한테 말 한마디 쩔쩔 매고 못하는 그런 하여튼 좀 그런 아시안을 만들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좀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학원을 보내도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 곳, 여자 선생님 담당해주는 곳, 그리고 과외도 일부러 여자 선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똘비는 이 과외 선생을 못 본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쯤에 이미 갔으니까. 근데 똘비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갑자기 자퇴를 하고 강제로 부모님의 뜻으로 되게 좀 우울해 보였었대요. 좀 의기소침하고 애가. 그때가 또 하필 또 사춘기 시즌에 맞물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과외 선생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과외 선생이 오면서부터 똘비가 좀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팍팍팍팍 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성적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는 내년 안에 무조건 붙을 것 같고 그리고 애가 점점 성격이 밝아지니까 뭔가 그동안은 엄마 아빠한테 말 한마디 방문 쾅 하고 듣고 장 밖에서 안 나오던 애가 뭐 아빠 퇴근하고 오면 아빠랑 떠들기도 하고 엄마랑 자연스럽게 떠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과외 선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부모는. 똘비하고 똘비 와이프는. 그러고 있던 와중에 그 똘비 와이프하고 아들이 친정네 가족들이랑 가족여행을 간다고 5일인가 일주일 정도를 집을 비웠대요. 똘비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가족여행을 못 따라갔고 일주일간 자유시간이 생긴 거죠.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한 와중에 갑자기 누가 집 배를 눌러서 열어줬더니 과외 선생님이더래요. 근데 귀족분들 모두 예상하듯이 그 과외 선생님은 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똘비도 되게 놀랬고 갑순이도 놀라더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애가 없다. 너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나 여기 똘비 아들이 뭐 땡땡이라고 하면은 땡땡이 그 수업 때문에 왔다. 예. 너 오빠는 여기 왜 있냐. 땡땡이가 내 아들이다.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데 일단 들어오라고 문 밖에 세워둘 순 없으니까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대요. 애가 뭐 어디 갔다 뭐 애 엄마랑 어디 가갖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온다. 애 엄마한테 연락 못 받았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같이 저녁을 먹게 됐고 저녁 먹는 김에 빈집에서 술까지 한잔 했으니 아하. 그런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그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똘비는 또 애 엄마랑 애가 오니까 이걸 좀 모른 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엄청 막 전전긍긍했겠죠. 왜냐면 또 그동안은 와이프한테 처갓집에 기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쭈구리로 있다가 그래도 자기 나름의 또 애인이 생긴 거니까 옛 애인을 다시 만난 거고 뭔가 되게 좀 그랬대요. 하여튼 이거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예. 저는 그 기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갖고 하여튼 그게 있대요. 뭔가 오히려 가족들한테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한 반년쯤 지났나? 애가 이제 미국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시켜서 마지막 수업인 거죠. 마지막 수업인 겸 해가지고 다 있는데 인사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과외 선생이 배가 좀 불러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포탄이 터지게 생겼다. 와. 예. 그러더니 되게 당돌하게 말하더래요. 그 애 엄마한테. 그 애 할아버지 혹시 한국에 계시냐고. 그거 왜 그러시냐고. 애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그냥 우리한테만 하면 되지 굳이 그러니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똘비가 엄청 불안했대요. 그리고 교수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고마워했으니까 손주가 밝아지고
근데 똘비는 그때 이미 친정대도 준비하고 있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똘비는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있는 거죠. 거기서 그 갑순이가 말을 했대요. 이 애가 내가 지금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좀 그러니까 헛기침 좀 하시고 아니 그 시집도 안 간 젊은 그 아가씨가 그렇게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뭐하러 하시냐. 그러니까 그 똘비 엄마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우리한테 왜 얘기하나. 이 애가 이 집안 애긴 한데 누구 애인지 모른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멘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는 100% 자기 애 아닌가? 이거예요. 근데 왜 누구 애인지를 모르지? 지금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예? 그 똘비의 아들이랑 그 선생이 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갑순이가 말을 했대요. 나는 똘비랑도 관계를 맺었고 그 아드님과도 관계가 있었다. 근데 나는 어쨌든 강제로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할 계획이다. 예. 이제 나는 그걸 할 계획이다. 돈으로 합의할 계획 없다. 난 신고를 일단 할 거다. 그러면은 남편분으로 신고할까요? 아드님으로 신고할까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좀 뭐랄까 좀 하드한 느낌의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상만 봐선 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맞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가 그럼 내일까지 답을 줬느냐. 아 지금 여기서 해라. 근데 지금 똘비는 어쨌든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강제로 한 걸로 얘기를 하기로 했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원래 바람 핀 것만으로도 뭐 똘비 어깨에 좀 힘을 써서 아예 그냥 일을 다시 못하게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집안이지만 재산 분할 어차피 조금도 안 해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할 거다. 그러니까 집 빼라. 너 나가라. 그리고 똘비의 와이프하고 애는 바로 미국으로 갔대요. 정말 며칠 안 걸리더래요. 그냥 빠른 비행기 타서 가서 어차피 집은 거기서 살 거니까. 예. 뭐 며칠 안 걸렸대요. 그리고 장인이 와서 이제 집을 빼라. 이 집 팔 거다. 팔고 뭐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남은 돈에 30%를 너한테 딱 주겠다. 이걸로 그냥 입 다물고 알아서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뭐 더 받고 싶어서 재산분할 뭐 소송 이런 거 걸고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최대한 비싼 벼다 써서 최대한 조금 주고 그 후 개인적으로 보복도 하겠다. 네. 똘비는 30%를 받고 끝나기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똘비 아들은 자기는 강제로 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과외 선생님이랑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고 근데 쉽게 말해서 어른의 세계를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황극 그런 걸 또 했다. 그걸 찍은 줄은 몰랐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똘비가 안 걸려 있었으면 아마 이 집안은 이 여자를 오히려 뭐 더 무고로 막 미성년자 그런 의제 이런 걸로 더 역으로 했을 쪽인데 네. 어차피 남편이 바람도 폈으니 그냥 알아서 해라. 이 정도 떼줬으니까 이걸로 합의를 하든 네가 깜빵을 가든 알아서 해라. 우린 이제 남이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똘비는 집값에서 30% 받은 걸 갑순이한테 주고 합의를 하긴 했어요. 결국엔 합의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직장은 남아있으니까.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눈치가 슬슬 이상하더래요. 약간 그런 소문이 알게 모르게 돌더래요. 똘비가 아들의 과외 선생님을 겁탈해서 이혼당했다. 근데 이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야 그냥 헛소문 아니야? 그냥 이혼당했는데 그냥 누가 헛소문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또 좀 쉬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똘비가 나서도 뭐라 하기도 뭐하고 안 나서기도 뭐하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대요.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심해진다고 느끼고 진원지는 따로 뒤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걸 이제 다 집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직업도 잃고 집이 원래 잘 살던 집도 아니고 결혼할 때쯤에 얼마 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서 그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술을 막 먹다가 갑순이한테 문자로 하여튼 엄청 보냈대요. 막 욕도 했다가 미안하다고 또 했다가 그냥 취해갖고 그냥 주정 부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똘비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갑순이가 또 이걸 용케 어떻게 취해갖고 사고치겠다는 걸 이게 여자의 촉인가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또 잘 해가지고 죽진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몸이 되게 불편하다고 해요. 혼자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래요. 그리고 갑순이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똘비의 친한 친구들 몇 명은 갑순이가 아예 못 만나게 하거든요.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대충 안 돼요. 갑순이가 옆에서 계속 똘비를 괴롭히고 있는 걸 알아요.
겉으로는 쉽게 말해서 결혼 아직 안 한 남자친구? 뭐 약혼자 이런 느낌으로 예. 병수발 들고 있는 착한 여잔데 친한 사람들은 알고 있대요. 얘가 계속 오히려 치료가 안 되게 링거에다가 좀 뭘 탄다든가 애가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한 번 친구 중에 하나가 막 우격다짐을 밀고 들어가서 잠깐 있었을 때 그나마 의식이 잠깐 있을 때 얘기해보니까 똘비는 죽고 싶다. 날 차라리 죽여달라. 근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친구가. 그렇게 지금 갑순이랑 병원에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는 좀 그렇고 하여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적이어도 많이 덜어내셨죠? 엄청 덜어냈죠. 아, 요것도 일이야, 사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고 그러면 참 좋긴 한데 제가 귀족분들 중에서는 이제 남자분들만 있으면 편하게 말하게 되죠.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자, 행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선별해서 들려주셔서 야, 이런 진짜 막장 공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더 막장이 많아요. 제가 사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근데 이것도 공포라고 생각하면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이게 좀 여자가 한을 품었을 때 약간 이런 거는 되게 무서운데 자꾸 막장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행자님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막장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귀신적인 공포도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때까지 이야기 해주신 것만 봐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면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행자님. 네. 재미없었던 얘기 같긴 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채팅창 또 빨라지는 거 보면 느낌 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재밌었던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있어요. 꼭 귀신이랑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범죄 아니면 귀신 이렇게 이분법적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 환경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런 일상 이야기인데 정말 무섭고 슬프고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지 또 참여가 가능하신 거잖아요. 용기 많이 내주신 분들도 간혹 몇 분 계셨었죠. 그러신 분들도 혹여나 어떤 이야기인지는 한번 제보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행자, 바로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항상 요즘에 현실공포 쪽이라든지 아니면 막장공포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공포, 말 그대로 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 그대로 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우리네 사는 이야기죠, 다. 모두가 흔하게 한 번씩 겪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죠. 아니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예. 무슨 얘기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진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다 최근에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도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행자예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할 얘기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고요. 이미 좀 이제 사회에 나와보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곧 나오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는 게 다 이렇구나 한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하, 예. 이 이야기는 아는 형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제가 장사를 잠깐 할 때 그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던 형님이셨거든요. 이 형님을 이제 똘비라고 할게요. 이 형님이 완전 처음에 장사를 시작한 계기가 회사를 조금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회사 생활이 너무 안 맞는다. 이 조직 생활이 너무 안 맞는다. 작더라도 내 걸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시작해야 되나. 그러면 보통 가장 만만하게 시작하는 게 요식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여튼 요식업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대요. 아주 위험한 그런 무모한 생각으로 이제 요식업을 알아봤대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막 가게도 인수하고 인테리어하고 해서 막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기 퇴직금이랑 또 자기 앞날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인터넷도 검색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 하고 있던 와중에 그 똘비가 알고 지내던 형을 갑돌이라고 할게요. 갑돌이는 좀 예전부터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대요. 갑돌이가 그러면은 너 어차피 처음부터 했다가 네 퇴직금 걸고 하는 거 아니냐. 인생 조지기 싫으면 차라리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이 가게에 뭐 권리금이랑 이것저것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해서 뭐 큰 거 2장 반 들어갔다. 2장 반 들어갔는데 월세는 네가 내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10분의 1이 뭐 한 2,500 정도 들고 와서 네가 한번 장사를 해봐라. 연습 삼아. 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어차피 병원 가 있으면은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연습 삼아 네가 한번 해보고 거기서 번 돈에서 절반은 네 거고 절반은 형한테 보내라. 그리고 월세는 빼고 절반 해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월세 뭐 한 300-400 나가면 똘비 300, 갑돌이 30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이거 좋은 기회죠. 되게 큰 배려다 생각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갑돌이가 소주 한잔 하더니 근데 이 우리 가게가 흔히 소위 말하는 도깨비터다. 그래서 이게 기운이 잘 맞으면 크게 돈을 번다더라. 나도 그래도 실제로 돈을 크게 벌었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건 뭐 너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알아둬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아니 이게 무슨 21세기 현대에 뭔 개소리인가 싶었대요. 자기가 아는 도깨비는 드라마 도깨비밖에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막 장난으로 그럼 도깨비가 해코지하려면 칼 뽑으면 되냐 뭐 이런 장난 쳤었대요. 그냥 그런 장난 치면서 있다가 갑돌이가 수술 날짜를 잡고 이게 바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큰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매일 나와서 한쪽 구석에다가 고기 삶은 거 그리고 막걸리, 밥 이렇게 항상 차려 놓더래요. 그래서 형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냐고 여기 도깨비 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는 한심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장사 크게 해서 돈 잘 벌던 양반이 저러고 있으니 그래갖고 그냥 갑돌이가 그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대기업 회장님들도 미신 믿는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다가 그걸 수술하기 전까지 그걸 매일 와서 그걸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는 항상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바쁘게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돌이가 딱 수술을 한 거예요. 똘비는 당연히 그 상 차리는 걸 안 한 거죠. 손님이 눈에 띄게 점점 줄는 게 보이더래요. 뭐가 문제인가 요새 뭐 자영업 힘들다 하던데 결국에 여기까지 타격이 온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래요. 이게 형이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간에 찾아가서 매출이랑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돈도 줘야 되고 근데 되게 조금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조금밖에 못 벌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마이너스 지경까지도 갈 뻔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돈 조금 더 보태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보더니 이게 뭐냐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요새 자영업이 안 좋다 뉴스 계속 나오지 않냐 우리 가게도 타격이 온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건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갑돌이는 내가 하던 거는 너가 계속 해야 된다 알지?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알겠어요 꼭 할게요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또 가게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역시나 그 밥 차리는 건 안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냥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가게에서 한번 청소하고 새벽에 물건 들어올 게 있어서 가게에서 하루 잤는데 꿈인 줄 몰랐었대요. 맨 처음에 그냥 자기가 가게 자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온 소리가 나서 저희 영업 끝났는데요 하면서도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럼 여기 잠시 앉으시죠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되게 풍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와갖고 그냥 앉더래요. 그래갖고 뭐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막걸리 하나랑 보쌈 고기 하나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하고 막걸리랑 이제 보쌈 고기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가 원래 단골이었다고 여기가 원래 매일 내가 이걸 먹었는데 요새 내가 이걸 못 먹었다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시냐고 하고 자기는 다시 또 구석에 들어가서 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똘비를 보면서 근데 사장님이 바뀌었냐고 예 제가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시냐고 새로운 사장님이라 여기 도깨비터 이런 거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도깨비터라고 듣긴 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듣긴 들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들었죠. 뭐 밥도 차려주라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무슨 도깨비가 여기서 밥 얻어먹으면 굶어 죽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회할 텐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하느니 그냥 차라리 자기는 깔끔하게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대요. 그냥.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후회하지 마시지. 도끼 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그러는 건 좀 찜찜하지 않겠냐고. 예. 됐다고. 밥 한 끼 안 줬다고 해코지 할 거면 그게 도깨비냐고. 그게 잡귀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하여튼 뭐 잘 먹고 갑니다 하고 이제 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계산은 하셔야죠 했더니 그냥 말없이 나가더래요. 그리고 와, 저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하고 하는데 꿈에서 깼대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무전취식하는 진상까지 기다리게 된 꼬라지까지 온 건가. 그렇게 해서 또 하루하루 하고 있는데 며칠간 손님이 없으니까 이 적자가 너무 심해졌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러다 죽겠다 하고 있다가 형한테 말을 했대요. 갑돌이한테 전화해서 형, 저 똘비인데 이거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거 형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오. 그리고 제가 이거 더 하면은 형한테 오히려 더 피해 끼치는 것 같다고. 발 좀 빼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2,500 돌려받고 싶다. 그랬더니 갑돌이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가게 손님이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 매출 좀 말해봐라. 예. 보름 정도 됐을 때라서 새로 시작한 달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뭐 가게를 이렇게 조져 놓고 그냥 이제 너는 살겠다 이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배려를 해서 너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게를 이렇게 조져 놓고 너는 그냥 휙 하고 가버리면 나는 이제 이거 어떻게 살리냐 나보고 그냥 망해 죽으라는 거냐. 예. 계속 일을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사실 저에게 죄송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막 전단지도 뿌리고 댕기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손님이 진짜 도저히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게 문 닫고 지금 한강물 뜨실 것 같은데 형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한강물로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 둘이 오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냥 둘이 가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가게 앞에서 뭔가 꼼지락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둘이 더 쫄랑쫄랑 들어와서 원래 거기 가게가 메인을 시켜야 사이드를 추가로 시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이드만 하나 딱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꼬마애 둘이 그 동전이랑 지폐랑 그 꼬깃꼬깃 해갖고 사이드 둘이 맞춰서 하나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냥 사이드로 있던 우동 같은 거 있죠. 미니 우동. 그거랑 주먹밥. 예. 이거를 시켜도 둘이 누나 먹을 생각인 것 같더래요. 근데 뭔가 되게 짠했대요. 똘비가 사실 그렇게 가정환경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그냥 아저씨랑 얘기할까 그래서 뭐 아저씨한테 끝말잇기 이기면은 뭐 아저씨가 사줄게 뭐 이렇게 산 거예요. 일부러 져줬대요. 일부러 져주고 왜냐면 그냥 사주면 애들이 좀 자존심 상해할까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일부러 내기해서 져주고 음식들을 좀 줬대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됐다고 니들이 내기해서 이기지 않았냐고 그냥 가라고 하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쫄래쫄래.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지금 내가 저런 걸 지금 신경 쓸 땐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 한 짓이냐 막 이러면서 치우고 있었대요. 치우고 있다가 며칠 뒤에 그 꼬마 애들이랑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와서 시키시고 음식을 드시더니 할머니가 음식은 참 맛있는데 손님이 없네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다 먹고 할머니가 계산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우리 손주들 손주가 아니라 동자라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신세를 졌다고 하던데 내가 또 신세지고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명함에 딴 거 없고 그냥 전화번호 하나 띡 하고 써있더래요. 진짜로 돈 몇 푼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 찾아오라고. 내가 네 살길 알려준다고.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진짜다. 살길 알려줄 테니까 이 전화번호를 시인날 말해주고 찾아와라. 내가 너는 그냥 예약이고 보고 없이 받아주겠다. 보니까 뭐 무당 뭐 이런 거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사람이 종교에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쯤에 그 무당이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제가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찾아오라고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앉아보라고. 그리고 뭐 생년월일 이런 걸 말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너 살고 싶은 그 가게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 무슨 말씀이시냐. 너 그 형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네 목숨까지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똘비가 되게 신기했대요. 되게 신기하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사장을 형을 알고 있나? 뭐 이 생각을 했대요.
그 형이라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그거 완전 미친놈이다. 내가 봤을 때 너 한 명한테 그런 거 아닐 거고 너 죽기 싫으면은 그냥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저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망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신경이 쓰인다 사실. 그러니까 무당이 이 사람의 재산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 그동안 이거 하면서 초반에 돈 많이 벌지 않았냐고. 보니까 가게 안에 돈 쓸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냥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그때 번 돈 그냥 그 돈 얘기 100% 꺼낼 거라고 그 인간은. 그리고 네. 그냥 번 돈 다 주라고. 여기서 번 돈 너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주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물론 여기서 번 돈을 다 준다고 해서 똘비가 당장 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퇴직금에서 일부만 줬기 때문에 남은 퇴직금도 있고 또 그 퇴직금을 가만히 현금으로 냅뒀던 것도 아니고 뭐 꾸준히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황에 넣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건 또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당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무당을 믿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해달라. 내가 납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무당들 그 특유의 자세에 있어요. 양반대라고 했다가 한쪽 다리만 세우는 약간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걸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거기 도깨비터인 거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그놈의 도깨비터가 뭔데 나한테 자꾸 도깨비터 이러냐고. 너는 그 도깨비를 만났었다고. 이 말을 하더라고. 제가 언제 만났냐고. 너 분명히 만났다고. 근데 그 도깨비터가 보통 뭐 사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징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돈을 엄청 벌게 해주고 그 안에 거기를 안 떠나면 돈을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I replay it in my head, every word we never meant. We were glowing in the neon light, burning fast in the borrowed night. Said too much, then we let it fade.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I replay it in my head, every word we never meant. We were glowing in the neon light, burning fast in the borrowed night. Said too much, then we let it fade. Neon lights on empty streets, your reflection next to me, said forever in the dark, but it faded in the morning. Midnight felt like something real, now it's just a distant feel. We were talking like we stayed, now there's nothing left to say. 왕창 까먹게 한대요. 이게 폭삭 맞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근데 그 가게 오래됐거든요. 그 갑돌이 형이 한지. 그러니까 갑돌이가 쉽게 말해서 10년이라고 치면 이미 10년 이미 채웠어요. 이건 빨리 나갔어야 돼. 근데 돈은 계속 벌고 싶은 거예요. 지인을 꽂아요. 그리고 싼 돈 주고 너가 사장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밥 챙길 땐 돈 잘 벌리죠. 그러다가 자기가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수술이 됐건 뭐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핑계를 대서. 근데 이걸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되게 하기 싫거든요. 매번 출근해도 정리하기 바쁜데 밥 차리고 뭐 하는 게 안 하던 사람이 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거에 밥을 차리는 거잖아요. 되게 이해도 안 되고 귀찮은 짓이고. 근데 또 종종 이게 하던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걸 대비해서 갑돌이가 또 한 번씩 나와서 차려놓고. 근데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거 또 중간에 한두 번 안 하면 또 다시 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갑돌이 대신 도깨비한테 벌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무슨 벌 같은 거래요. 벌전. 네, 그거를 받는 무당도 아닌 게 그거를 대신 받을 액바지를 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니까 빨리 나와라. 너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땡 날려칠 게 뻔하다. 그러면 너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큰 병이 걸렸다고 해라. 100% 그러면 군말 없이 놔줄 거다. 너가 병 걸려서가 아니라 지가 걸릴 병 네가 걸린 거라고 생각해도 놔준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근데 친한 동생이 큰 병 걸렸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너 그 도깨비가 와서 너한테 사장인지 모르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잘 꿈에서 온 등치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도깨비가 아마 그 원래 갑돌이 찾으러 왔다가 갑돌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양반이 도깨비 터인 걸 알면서 나를 업신여기네? 그래서 가게를 망가뜨리고 있던 거라고. 그런데 도깨비가 또 내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얘가 애들이랑 내기한 걸 본 거예요. 도깨비 입장에선. 이거 봐라. 봐라. 재밌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자기한테까지 이 가게에 연이 닿은 거다. 쉽게 말해서. 네가 숨통은 터야 도깨비가 너랑 놀 거니까. 근데 도깨비랑 길 싸움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무당 할머니가. 그래서 똘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대로 한두 달만 더 가면 자기 퇴직금을 건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갑돌이한테 찾아가서 형 진짜 죄송한데 가게 망가뜨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거 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손님 없어지고 지금 아픈 몸 끌고 가서 장사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또 꿍시렁 하더래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암은 아니고 그냥 빠르게 초기라 해서 빨리 수술하고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갑돌이가 되게 얼굴이 걱정하고 슬픈 게 아니라 되게 너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아진대? 이러는데 그 눈빛이랑 이게 뭔가 되게 기쁨에 찬 눈빛이었대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똘비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영업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나 이런 걸 보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정리하고 바로 수술 받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얼마 안 들긴 했는데 이 가게 하면서 번 돈 형한테 그냥 다 보낼게였다고. 이것도 그냥 피해 보상이라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아 됐다고. 그냥 너 치료비에 쓰라고. 아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이거 치료 다 하고 다시 형님한테 연락 드릴게요. 이거 치료 잘 받으라고. 그리고 한동안 주변 모든 사람이랑 연을 끊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어느 절에 들어가 있었대요. 잠깐 한 2-3달 정도 절에 들어가서 있고 그 돈은 정말로 거기도 10원짜리 한 장 안 빼들고 그냥 그대로 다 보냈대요. 예. 그리고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래도 수천만 원인데 무당이 자기 절을 쓰고 오더니 그 돈 다 보냈냐고. 다 보냈다고. 그렇게 해서 부정탄 돈을 갖고 있으면 너한테 그 부정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돈이 아무래도 돌고 도는 거라지만 이렇게 사람 재물로 바치는 꼬라지로 번 돈인데 그 돈 갖고 있으면 너 100% 부정 탄다고. 그냥 빨리 걔한테 다 넘기는 게 맞다고. 그리고 여기서 너는 그냥 그동안 묻은 부정 털어내고 도깨비가 못 찾아오게 연출 끊어놓고 하면 또 그 인간은 아마 지가 나가든 새로운 액바지를 찾든 할 거다. 안타깝지만 그 인간한테 다 넘겨야 된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똘비가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직접 할 수는 없냐. 자기는 뭐 갑돌이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경찰도 이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도깨비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큰 무당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갑돌이 쟤는 가게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와. 그러니까 그 여러 개를 돌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똘비가 생각해보니까 가게가 여러 개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술자리만 가면은 항상 그 말을 했어요. 2호점 3호점 낼 건데 요새는 도깨비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많이 들은 거예요. 헐, 예. 그러니까 그런 가게를 몇 개를 돌려놓고 액바지를 몇 명 꽂아놓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몇 달간 병원에서 쉬면서 가게 4-5군데에서 절반씩 들어오는 수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망가지면 얘가 험한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얘가 뭐 큰 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서 죽든 뭐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근데 보험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얘가 뭐 그 불에 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가게인데 사장 명함 딱지 준 직원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한테는. 동업자가 죽었으니까 투자한 돈은 내 거야.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동업자가 실수해서 불을 냈네? 그럼 저는 보험금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뭐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뭐 집안이 완전히 망하거나 이러면 네. 아 내가 받을 벌전 그거를 얘가 다 받았구나 하고 지가 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몇 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느낌이 든다. 예. 그럼 또 구하고 그냥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똘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가게를 구할 때 도깨비터는 얼씬도 안 하고 네.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사회에 곧 나올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에는요 진짜 나쁜 놈들 많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귀족분들한테 좋은 거 안 해줄라 그래요. 좋은 건 지가 해요. 나쁜 거를 좋은 척 포장하는 거예요. 네, 섬뜩한 부분이 뭐냐면 도깨비 터 그래요. 어쩌다가 우연히 들어가서 장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터만 들어가서 여러 개 뭐 점포를 늘리고 거기서 벌전은 다른 사람한테 받게 한 뒤에 그 다음 또 다시 하고. 근데 이게 이런 그 부분. 무당 말로는 꼭 이 사람이 도깨비 터다 이런 걸 설명하고 뭐하고 하는 게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코칭해준 무당이 있는 거라고. 왜냐면 그게 있대요. 도깨비터에서 장사라도 얘가 도깨비터 걸 모르는 사람이면 네. 똘비같이 꿈이 됐건 아니면 뭐 실제로 됐건 도깨비가 와서 떠본대요. 어떤 형태로든 뭐 애로 오든 뭐 여자로 할머니로 아저씨로 할아버지로 뭐 청년으로 오든 뭐로 오든 떠본대요. 네. 근데 진짜 모르던 사람은 그냥 봐주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자기가 알려주는 쪽으로. 근데 예. 알고 있잖아요. 그니까 벌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코칭해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네. 일반 사람들이 저도- 알기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죠. 다 이게 네. 우리 사는 이야기죠. 속고 속이고 모르면 당하고. 아니 잠깐만 이세계 여행자님, 사람이 사람을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하는데 속고 속이고 방송이니까 뒤에서 이런 찌르고. 말씀을 하지만 현실은 정글입니다. 네, 아이 근데 맞죠. 예. 이제 갓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원래 뉴비들 보면 오비들은 침 흘리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혹시 행자님 요즘 뭐 좀 당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당한 게 없죠. 저는 잘 도망 다니죠. 아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당한 게 좀 있어서 잘 도망 다니죠. 사람이 저도 안 당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해봐야 알더라고요. 그렇죠. 수업료를 한 번씩은 맞아요. 내더라고요. 그렇게 좀 가끔 여러 배우는 번 것 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이거는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왜 제가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그렇죠. 도깨비도 이런 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5천만이 있고요. 그냥 쉽게 그런 거에 믿지 마세요. 아주 그냥 맞습니다. 다 양념 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행자님께서 이거는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언제 찾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참여자분이시니까 꼭 잊지 말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서운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평범한 다큐멘터리 해드려서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자님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행자님께서 이렇게 섬뜩하게 우리가 곱씹어봤을 때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깨비 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치? 사실상 그 술 장사할 때도 주기 말 그대로 술 좋아하는 귀신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술집을 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더 섬뜩하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